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얘들아 맨 마지막 판 이제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국어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과정 5, 6월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퀴즈를 볼 거고 여기에는 구술 면제권이 달려있습니다. 아니 구술 면제권 아니니까 제시 플러스 아니요 우리 3과정부터는 제시험이 없어. 제명과 오? 그래요? 제시험 됐을 때 싹 다 구술이거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겠죠? 그렇죠? 빵점 맞아도 구술이에요. 빵점 맞아도 구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구술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나와의 개인 면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다 찍고 자고 있어요. 다 찍고 잔다고? 그럼 이제 부모님과 면담과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겠죠? 너랑도 면담하고 부모님이랑도 면담을 같이 하겠지? 그럴 경우에.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열심히 쓰면 되겠고. 네, 그게 달려있기 전에 마지막 국어 지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주차에 뭘 배울 거냐면 소설의 감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비슷한 거 지난번에 한번 했어. 기억나니? 뭐 했어? 그 감상 방법. 감상 방법. 그때는 소설이 아니라 시였어요, 시. 네. 근데 오늘은 그걸 소설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본다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거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들아, 너네 잘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네. 우리 소설을 감상할 때요,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만 가지고 요거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이거 뭐라고 했니? 뭐예요 근데? 작품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관점 무슨 관점? 작품 관점. 뭐라고?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품을 바라볼 때 얘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내재적. 이 작품에 그렇지 반영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글을 쓴 작가가 있다면 그렇지 작가를 고려한 관점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읽고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겠지. 그렇지 독자를 고려하는 이 방식 뭐라고 하니? 그렇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둘러싼 뭐가 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그렇지 이것이 글에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소설에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보면서 복습도 하면서 이게 또 국어학 문제로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치? 잘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중학교 내신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요. 국어학 언제 나와요? 국어학 3교시 이거 끝나고 바로 재밌어요? 재밌게 시험이. 근데 어차피 시험이에요? 시험이 이제 퀴즈 같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때 했던 건가? 1과정 때 너는 했었잖아. 궁금하거든요. 기억이 잘? 넌 1과정 때 없었지 않니 근데? 이거는 안율이? 1과정 우리 근본 2월까지 할머니 과정이었어. 근본 다들 중간에 들어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얘들아, 빨리 확인 한번 해보자. 우리 작품 자체에 초점 맞춤 감상 이거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다고? 무슨 관점? 내재적 관점인데 이거 다른 말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치? 체크를 좀 해놓자. 적어놓읍시다. 그래서 우리 절대론적 관점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어떤 거니? 뭘 고려하면 돼? 그 작품 살때 작품 안에 내용, 주제. 내용들, 주제. 우리 시에서는 화자가 누군지, 그치? 표현 방법이 어떤지, 운율이 나타났는지, 비유법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소설에서는 요런 식으로 요 만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해줘봐.
거지만 그치? 그것들이 갈등을 이룬다고 했죠.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는지 여기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는 외적 갈등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홍길동이 굉장히 비범한 뛰어난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혹은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독서지 같은 거 하면서 항상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가 나랑 같이 한 번씩 계속 봤었죠. 그런 것들 혹은 우리 시에는 화자가 있지만 소설에서는 누가 있어? 전술자. 그렇지. 서술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서술자 뭐 시점 같은 것들 혹은 뭐 태도 같은 것들 관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죠. 구성 방식이라든지 갈등이 나타나는지 내적으로 나타나는지 외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혹은 인물의 특징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내재적 관점에서는요. 외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외하고 뭐에만? 그게 작품 자체. 작품 자체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감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치?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이론부터 정리하게 다음 페이지 넘겨서 110페이지 보면 우리 작품 내적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작품 바깥의 것들 고려하는 거 우리가 외제적. 그렇지 외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작가의 삶과 관련이 지은 것을 우리가 아까 단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랑 관련을 지어야 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홍길동전은 작가인 허균의 경험이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스승님이 서자였어. 그러니까 본인은 서자가 아니고 스승님이 서자라고 태어나가지고 스승님이 되게 능력도 좋고 같이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근데 관직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맨날 무시받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의 이야기로 반영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얘들아 시대 상황을 중심으로 한 감상은 뭐라고 하면 되겠니? 시대 상황, 사회 문화적 배경 이거 우리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거죠. 1600년대 초반에는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을 놓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작가의 삶과 관련된 거 표현론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품을 작가의 경험, 사상 이런 것들 혹은 감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가한테 초점을 맞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대 상황을 중심으로 한 감상은 우리가 반영론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작품을 현실 세계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작품을 반영이 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우리가 감상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옆에 네. 얘들아 근데 하나 빠졌지? 못 빠졌지? 플러스 표현론
판단하면 돼? 야, 독자에게 일어나는 영향. 독자에게 일어난 영향 혹은 독자가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뭘 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뭐뭐 하겠다. 어떤 다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효용문적 관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얘들아, 이론 끝났지? 일단 옆에 문제 풀어야 되죠. 옆에 어떻게 할까? 문제 보러 가자. 1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지? 수많이 나오고 하늘은 말 것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을 패스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묶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으라. 이거 사투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에 보시면 자, 누렇게 뜬 차무제다 먹으로 쓴 편지의 1절이다. 편지의 일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얘들아 뭐라고? 편지라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피곤할 때는 사실 한쪽에 벽에 걸린 그 조그만 액자에 편지를 읽는 정신치. 이게 옆에 있는 액자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건 매우 서투른 글씨의 편지입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없고 중간에 일부분만인 그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당연하지. 조금만 알 수 있어. 다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골에 있는 아버지 늙은 어쩌면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서울에 돈을 벌러 올라온 아들에게 쓴 편지인 것 같다 라고 한 게 대충 짐작이 될 가능성이. 너네가 봐도 그러니? 아니요. 네 주변에 고기 묶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주변에 고기라도 먹겠니? 이런 말이야. 그치? 콩나물 넣고 참기름 쳐가지고 나물 해서 먹어라. 지금 끼니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아빠나 가족이 혼자 있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편지가 노인이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까닭은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보다도 더 그 종이에 있는 어떤 글씨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어느 가을에 문을 바르고 반장쯤 남았던 창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내서 벽장 속을 뒤져가지고 먼지를 떨고 다 이렇게 꾸깃꾸깃하고 퍼가지고 적당히 두루마리 모양이 나게 올린 것이라 누렇게 뜬 종이 가장자리가 삐뚤삐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누렇게 뜬 종이 가장자리가 삐뚤삐뚤하고 막 이런 걸로 봐서는 얘들아 이 편지가 어떤 대상인 거야? 얘가 지금 보관이 돼. 그리고 얘 지금 심지어 액자에도 보관해놨어. 편지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소중하다.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1번 미끌의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1번이야 1번. 인물 이런 것보다는 그치 편지 일부분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고 있는 사람 누구? 은수. 그쵸? 편지를 보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훈기는 어떤 관점? 60년대 사회 현실 그쵸? 반영론적이라고 보면 맞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그 다음에 111페이지 넘겨서 4번 봅시다. 나 우리 둘 다 볼 겁니다. 네? 이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셔. 처음 보지 않아요? 박완서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알아요? 않았어요? 네. 다관서는 알지? 네. 그만턴 싱하는 누가 먹었던 거야? 이것도 했어? 누가 싱하가 먹었- 뭔지 누가 모르잖아. 먹고 아는데요. 자, 봅시다. 자, 그날 처음 빌려본 책이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용으로 쉽게 단추려진 레미제라블. 이 사람이 뭘 보고 가지고 레미제라블 너네 알지? 이거 네. 무슨 내용이니? 언제 나왔어요? 그거 프랑스형. 그거 아니야? 장발장 나오고 하는 그 네. 얘기? 그쵸? 아 그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레미제라블. 물론 그 소설이 일본 말이었고插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읽는 재미도 있고 거기다가 황홀감까지 더해주었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레미제라블을 어떻게 읽은 거야? 굉장히 좋게. 그렇죠. 읽는 재미도 있고 황홀감까지 느꼈대잖아. 이 레미제라블에다가 굉장히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겠지? 간추려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두께의 책이어서 도서관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읽었는데도 다 읽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돼? 도서관에서 책 다 못 읽었어요? 지금 뭘 훔쳐? 대출하면 되지. 근데 이게 대출이 안 되는 책이었던 거지. 그래서 못 다 읽은 책을 그냥 놓고 와야 하는 이 심정이 내 폰을 거기다가 반 넘게 남겨놓고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슬프다. 슬프다. 단순히 슬퍼요? 아쉽다. 아쉽다라고 하는 말을 바꿨고. 너네는 이런 경험 있니? 아니요. 아니요. 있어. 아쉬움 있어. 뭐라고? 아쉬움 있어. 아쉬움? 아쉬움은 느껴봤겠지. 책을 놓고 와야 되는 그 아쉬움 없어요. 되게 재밌는 책 중간에 너네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끊기면 되게 아쉽잖아. 영화 같은 거 내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이러면 되게 아쉽잖아.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 아무튼. 주문은 혼자 다 찍고 싶지. 수업을 끄는 거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이유를 보시면 내 동료가 읽은 건 소공이었고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 했다. 여기 북한이에요. 동물. 친구. 동료가 나왔다고 무슨 북한이 아니야. 그래서 소금이야 동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몹시 흥분해서 서로가 읽은 책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다음 일요일에도 또 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소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흥미를 느꼈던 거지. 그래서 엄마는 내가 일요일마다 도서관에 가는 걸 덮어놓고 기특했고 심지어 오빠는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서관에 비치된 이 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 나를 말리지도 않았던 거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나의 찬란한 빛이 되었고 더욱 반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집안 분위기를 보면 그죠? 내가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말리지 않고 아빠는 어디 갔어? 나를 지지해줬던 그런 거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가 뭐예요? 아빠는 여기 안 나오니까 고려하지 않아. 시간가 뭐예요? 싱하 영화. 싱아? 이따 써줘. 그만큼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그래서요, 얘들아, 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3번 보자, 3번. 자, 윗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감상했다라고 할 때, 이와 관련된 감상 방법. 윗글에는 뭐가 반영됐다고? 작가의 자신. 작가의 삶. 그럼 얘들아,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라 그치? 작가의 경험이 있고요. 독서 경험이 작가랑 관련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해요. 그 다음 노세도마리. 이거 읽었으니까 안 해도. 이거 읽었어? 결과적으로 중요한 시간가 부분을 뭐예요? 체크를 해봅시다. 자, 뭐라고? 결과적으로 시간가 뭐예요? 싱아요? 나 이따 찾아줄게. 나 그것도 까먹었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괄호 1번은 그냥 알 수 있을 거야. 아, 바로 1번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우리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이 동네가 변두리였고, 이 공간이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연탄, 배달 뭐 이런 게 이게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냥 건너건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주변에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둘씩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가기 시작해요.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공간이.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이나 새로 생긴 집들과 경계선처럼 생기고 나누어지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얘들아 이걸 봤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개발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시대 상황을 중심으로 본 것은 은수. 그치? 또 도시화가 진행됐던 개발이 진행됐던 70년대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들아 얘는 서술자가 동네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슨 관점이? 야 무슨 관점인가? 표현론적 관점. 지금 따라서 전지적 다시 봐봐. 전지적 관점. 반영. 이 글의 저술자가요. 동네의 모습을 일인칭. 독자한테 설명해주고 있대요. 무슨 관점? 1인칭 그거 말고. 표현론적. 반영으로 반영론 표현. 어떤 반영. 절대로 표현. 절대로. 와. 아 저것만 안 나.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시에 화자가 있다면 소설엔 누가 있다고? 서술자. 그래, 서술자에 대해서 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서술자가 어떻네?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내재적, 절대론적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야. 괄호 알겠지? 1번은요. 오케이. 바로 1번. 1번 집에 가서 풀어. 아. 집에 가서 풀어. 이제 끝났다. 자, 아니요. 저거 축제를 하는 거. 홍길동전. 얘들아, 이게 너네 내용은 다 알지? 네. 근데 뒤에 문제가 좀 많아. 쉬. 그래서 나랑 같이 조금 볼 거야. 저다 그리고 이게 단어들도 조금 혹시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서 시간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남았고 자, 뒤에 할 거 있어요 이거. 예? 그러면 조금 볼 거 있어. 빨리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우리 홍길동전 내용은 어느 정도 알죠? 무슨 내용이니? 여우? 여우 모르네. 그 구슬 먹고 그건 전우치잖아. 전원치구나. 아빠라고 못 불러요. 하늘에서 그 내려와가지고 막 거기 막 들어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영화 보여줬던 거 그거 전우치잖아. 전치가 그거 전우치잖아.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 아, 다른 거야. 맞아. 맞아. 그거지 그거. 자 봅시다. 우리 홍길동전이라고 하면 주인공 누구겠다? 홍길동. 홍길동 얘가 바로 그냥 길동이 나오지 얘가. 전우치랑 홍길동상 누가 주인공이야. 정하시는 홍길동상 누가 얘기해요? 모르겠는데? 홍길동 얘기 같은데. 네. 네가 읽어보고 시간이. 판단해봐. 오케이 쉿. 자. 홍길동이 그만 쉬는 시간에 얘기하세요. 자, 길동이가 점점 자라서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서 하나를 들으면 100을 깨달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공은 하는데 이 공이 뭐냐면요. 뭐라고? 홍길동.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의 아버지를 공은 이렇게 부른 거야. 공은 더욱 귀여워했지만 길동이 얼마나 예뻐. 하나만 알려주고 다 알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천한 어미의 소생이어서 그래서 길동이는 늘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그때마다 꼬집고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해줘. 왜? 천안. 천한 어미 소생이라는 게 뭔데? 엄마가 전체.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노예. 그렇죠. 엄마가 천혜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라는 거고요. 그 어미의 소생,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출신이 어떻다? 길동이?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서자라고 불러요. 이거 서자 들어봤지? 본부인 말고 다른 부인한테서 난 자식을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자들한테 이게 옛날에 이때가 배경이 조선시대잖아요. 이 조선시대에는 그 적자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정식 부인이야 인 거랑 정식 부인이 아니야는 나에게 오는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왜냐면 얘 뭐라고? 엄마는 그러니까 오빠 말고 형을 형으로 못 부르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요. 신분을 아빠 신분이 아니라 엄마 신분으로 따르게 돼 있거든. 엄마는 서자잖아요. 근데 아빠는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게 법을 이렇게 해놨던 거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10살이 넘도록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데다가 종들로부터도 이제 막 무시를 받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뼈에 사무치게 한탄스러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있어서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공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를 만세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되니? 네. 내가 대장부가 사내 남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남자가 임마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공자와 맹자를 본받는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거죠. 막 공자말, 맹자말 이런 거를 못할 바에야 왜냐면 서자는 관직이 못 나가거든요. 과거시험을 못 본다는 거야. 예. 그렇게 못하면은 차라리 병법이라도 그러니까 무술이라도 연마를 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너네 생각하는 그 대장 생각하면 돼. 그거라는 거를 이게 표시를 받고 그래서 전쟁 나가가지고 막 이름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 누구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한탄스러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길동이가 출신이 서자구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 굉장히 서글퍼하네 그치? 그리고 속상해 하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글에서 갈등을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인물의 갈등. 그 인물과 시대의 시대의 상황과 그쵸? 일단 외적인 갈등이고 그 외적 갈등 중에서도 시대적인 시대와 개인이 갈등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나는 태어났으니까 과거도 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막아? 이 망할 놈의 사회가 그지? 때문에 나타나. 근데 그 아빠라고 부르면 죽어요. 죽는 건 아닌데 혼이 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럼 그 아빠만 봐주면 그냥 아빠라 불러도 되는 근데 거야? 아빠가 안 봐주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 나 보시면 자, 그래서 이후에 길동이가 스스로를 활빈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활빈당이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옆에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름을 지었던 거지. 그럼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단체는 얘들아 좋은 단체 나쁜 단체? 굉장히 이름부터가 그치? 이름만 그러면 좋은 단체겠다. 뭐라고? 이름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만 그러면? 저 사이비 아니에요? 왜 이래? 그러면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밑으로 가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가서 각 읍의 수령들이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구제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감복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감오리인 함경감사가 백성을 착취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열고 복식이랑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선생님 그러면 저 어떤 사람들은 저 훔치는 거니까 활빈당을 막는 당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활빈당을 막는 당을 막는 당이 그치.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너네 전우치에서도 봤잖아. 우리 저번에도 100일장 했지. 공익을 위한 범법행위. 얘도 마찬가지. 네. 이거 나는 도와주는 건데 훔치는 건데 이거 정당하니? 괜찮니? 이거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해요. 학교에서 뭐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하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얘 지금 도적질하는 거지. 도적질 해가지고 대신에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걸 도적한 자는 활빈당의 당수 홍길동이다 스스로를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빈당 당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활빈당 백방 홍길동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거지 궤도루팡 내가 가져간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해서 분가법, 축지법 축지법 뭔지 알지? 네.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얘도 구술 이런 거 쓰는 친구예요. 그렇게 써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멀리 끝나요. 우리 오늘 적을 게 많아. 자, 1번. 자, 위클리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해볼래? 5번 맞는 거. 아이고 난리 났다. 몇 번? 2번. 5번이 정답이죠. 자, 얘들아.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한다고 하면 이건 어떤 관점이야? 주인공이 내가 내 얘기해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네. 근데 우리 윗글은 무슨 시점이었어? 그렇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고전소설은 싹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얘들아 확인이 좀 필요해. 같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한글로 쓴 이야기 맞습니다. 이거는 다 너네 일반적으로 글 다 한자로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은 최초로 맨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졌던 소설이야. 이거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너네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홍길동전 하더라. 윗학년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해놓으세요. 그 다음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누구? 그렇지. 길동이 등장하죠. 그 다음 3번 사회문화적인 상황 반영이 돼요? 있어 보듯이 서자, 차별하는 거 신분 차별로 인한 인물의 갈등도 나타나 있었지. 갈등 어떤 갈등? 우리 사회와 개인이 갈등하는 거 이게 있었어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내가 필기를 좀 해줄게요. 뭐냐면 요 비범을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홍길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네 아까 맨 앞 페이지에 봤었을 때 홍길동전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영웅이 일대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사는 태어나서부터 죽어서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영웅이잖아. 보통 사람들이랑은 다르겠지. 그걸 얘기해주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었고요. 이게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얘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가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요. 보통 어떻게 태어나냐면 어디 신을 아들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신이한 탄생 태어나는 것도 신기하게 태어나요. 태몽이 심상치 않던가. 길동이 같은 경우는 태몽이 심상치 않고 너네 제일 잘 아는 거 있어.
신화 같은 데서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태어나고요.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져요. 얘가 축지법 쓰고 하는 것처럼 주몽이 활을 잘 쏜다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질투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위기를 겪습니다. 한번 위기에 퐁당 빠집니다. 자,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 우리 영웅 옆에 영웅을 항상 도와주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탈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극복을 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영웅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영웅이 못 돌았던 그 어린 시절 위기를 조력자가 풀어주면 그 조력자가 영웅인 거 아니에요? 아니 조력자가 뚫어준다기보다는요. 이걸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데 그 옆에서 진짜 인간으로서 조력자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야. 목숨을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다. 약간 그 정도의 느낌. 능력은 얘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해놓고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얘들아 2번. 우리 앞에서 설명 잠깐 했지. 이거 풀 수 있겠지 몇 번? 일단 신분제로 준비했어. 신분의 존재 했고 그다음 네. 니은 아닌 것 같아. 여성이 관직 아직까지는 그죠? 그다음 2번. 요거 맞고 네. 그다음은 요것도 예, 맞고 맞아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겠죠? 이거 다른 말로 좀 더 어렵게 하면 적서차별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야. 줄인 거야. 적자고 서에서 적서. 맞아. 적자, 서자, 적서. 배우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알아 다? 네. 자, 그러면 기역과 관련이나 한자성어 몇 번이니? 4번. 4번. 입신양명이 무슨 뜻인데? 4번 그 병인. 네. 일단 1번부터 하면 안 돼요? 1번부터 하면 안 되냐고? 자, 얘들아 다 적읍시다. 고생 끝에 랑이었. 자, 적어 필기. 아니어도 적어야 돼요. 아니요. 네, 다 적으세요. 아니 고생 저거 끝에. 4번 빼고 다 알아요. 즐거움이 1번하고 3번. 온다. 쓴 거 뒤에 달다, 단 게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몰래. 그다음 관포지금은 되게 무슨 친한 말이야? 사이. 친한 사이. 친구 사이. 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고 하는 거. 역지사지는 뭐야? 알지 네. 이거는? 남의 입장을 되돌아서 생각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면 입신양명은 뭔데? 그 몸을 서가지고 이름을. 몸을 서서 이름을 양은 뭔데? 마당 무슨 양 큰 바다 양. 만 비슷해요. 이거는요. 출세해서 네.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똑같네요. 이거 맞네. 청출어라는 거죠? 그 제자가 스승을. 스승과 여러분들도 청출어람 하셔야 될 텐데, 그죠? 네. 아니야? 비슷한. 청출어람 해야지. 비슷하다고 나랑? 그래도 얼굴. 그러면 네가 이거 얼굴이 비슷하다고? 나랑? 아니 그게 네가 아니라. 이거 제일 멋있을 텐데. 얼굴이 청출어람이라고? 나보다? 아니요. 수아가 제일 멋있을 텐데.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됐죠?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들아. 요거는 니들이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게 숙제로. 내신에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한번 풀어봐. 앞에 나왔던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도 다 판단해봐. 유리아니. 유리. 나머지 선지들도 판단해봐. 어떤 거? 어떤 관점이? 지구 남지구. 오윤사. 다 했지? 그지? 무슨 관점 얘는? 창작된 시기가 그치? 집권층이 횡포를 부렸고 그래서 고통받는 거고 그거를 응징하는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반영론적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중에 반영론적이 시대 상황을 얘기한 율리가 반영론이네. 그러면 윤서는요? 윤서는 이제 실현과 상징을 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실현과 성장, 그치?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작품에 기반한 절대적이 아니라 절대론적 관점이겠고 그 다음 지후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표현을 표현. 작가의 경험과 사상이 나타났어. 표현론적 관점이죠. 서준이는요? 이것도 절대적 아니에요. 왜? 어떤 부분을 끄는 거야? 윤율동의 중국작가 작품 아니네. 작품을 얘기하고 있잖아. 중간법 선내, 축지법 선내 앞에 있었던 거. 그쵸?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 들어간다. 하고 얘기한 얘도 마찬가지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하면 되겠나요? 네. 네, 오케이. 뭘로 빨리 끝났네? 기대가 나머지